안녕하세요. 차트메이트입니다. 크로미아를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고, 적당한 매수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분석을 좀 해봤던 거와 최근에 좀 어떻게 됐는지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시작하기 전에 이제 비트코인만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에 다 내려놨고, 그때 뭐 이 오파동 값, 어제 잠깐 측정을 좀 했었을 때 만약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오파동 값이 여기서 끝이 났다. 어떻게 보면 도중에 끝이 났다라고 좀 하기에는 좀 애매한 값이 좀 있었죠. 여기를 한번 이렇게 찍었었을 때 만약에 이 1.618을 살짝 도달하지 않은 게 3파가 맞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찍었을 때 이제 0.618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2에서 2.272가 결국에 하나의 오파동의 마무리값일 수 있고 이 0.618이랑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잡기에는 영역이 좀 넓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잡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. 아니면 이제 이 1값까지 내려간다라는 건데 이 1값이 조금 안 맞다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을 좀 안 드렸어요.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. 이 1.618이 도달한 게 끝이 아니고 이 2랑 이 값이 3파 값으로 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2, 3, 이제 이게 4파동이 되겠죠. 4로 잡았을 때 이 0.618과 이 1, 두 가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2에서 보통 3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3값이 보통 목표값이 돼요. 이 3하고 3.272 부분에서 이제 목표값이 좀 나오는데 이 0.618에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됐겠죠. 지금 이 구역. 그래서 이 구역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만약 정말 진짜로 이게 3값이 여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도 충분히 오파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좋지만은 않아요. 어떤 값이 3파일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. 그래서 그게 다 열어놓고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 여기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. 아까 1값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저번 그 꼬리 뭐 이런 자리를 깨지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뭐 살짝 깨지는 거죠. 그래서 사실 반등이 세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역일 겁니다. 뭐 이제 이런 구역이 이 꼬리를 도달하기 전에 반등이 올지 아니면 꼬리를 살짝 깨고 반등이 이제 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렇게 음봉이 좀 꽂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안 좋게 보여지긴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의 추세선이 좀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 추세선이랑 이제 이 추세선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 밑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정말 반등이 세게 안 나오면 여기 정도 내일 같은 경우에 이 36,200, 300 사이 정도 뭐 36,400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 부분에서 리테일을 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. 아니면 오늘 쭉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밑으로 떨어졌을 때 또 추세의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. 그래서 과연 여기서 반등이 그 전에 32,700달러까지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그냥 반등이 좀 와줄지 이 구역이 어떻게 보면 저번에 하락의 큰 파동으로 좀 봤었을 때 큰 파동 값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때는 살짝 꼬리를 내줬지만 다시 한번 이 3파동 값에 도달을 해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은 뭐 나빠 보이지는 않죠. 그것까지는. 근데 다시 한번 여기를 좀 깨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 저는 결과적으로 무조건 이 아래로는 빠질 수밖에 없다. 그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 밑으로 빠질지 안 빠질지는 뭐 100% 확신을 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준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만약 여기서 반등이 또 온다라고 하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최대값을 이 추세선으로 좀 볼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여기도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고, 저는 39K 정도에서 저항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. 만약 이게 페이크성으로 좀 나온다라고 하면 39를 좀 뚫고 결국 여기서 좀 저항 먹고 떨어뜨리지 않을까. 그런 방향성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. 크로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 이제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있었을 때는 좀 그래도 상승장일 때
장이 안 좋을 때는 이 아래로 빠질 것이고 지금 이러한 상승 추세를 좀 갖고 있다. 근데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,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상승 추세의 트렌드에 갇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.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때의 종가 자리랑 여기 올라오면서 저항 맞았던 자리 이 두 구역 결국에 여기 종가가 결국에 여기 종가랑도 좀 맞물리죠. 그래서 이런 구역이 이 전체 틀에서 봤을 때 얘의 역할을 좀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이것도 이 위에 있을 때냐 이 아래 있을 때냐의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여기를 상승장, 여기를 하락장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좀 반등이 좀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왔었을 때 어디서 저항이 나왔냐고 하면은 여기 이제 종가 라인이면서 이 추세의 미들선, 상승 채널의 미드선에서 정확히 좀 저항이 나왔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 매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를 받았을 때 다시 손절을 이제 또 여기서 할 수 있겠죠. 이 두 군데서 매수를 좀 받았다라고, 여기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. 여기죠. 이제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받았을 때 뭐 다시 한번 손절을 여기서 걸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좀 됐었을 거고 하단에서 매수를 받았었을 때 뚫렸으면은 물론 이제 여기서 다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거대하게 좀 떨어졌을 때는 이제 여기까지 만약 지켜봤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됐을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좀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은 결국엔 여기 왔던 종가 이 부분에서 지금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도 좀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좀 열어 두셔야 되고 이 하락 채널의 채널 하단 이 겹치는 부분인 이 307원 부분에서 287원 이 사이는 또 한 번이 매수 자리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1차적으로 이제 이런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될 거고 이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온다라고 하면 또 2차 매도를 이제 이 채널 미드선으로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. 그러면 25%에서 아마 한 40% 사이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이 매수 자리가 될 거예요. 여기서 이제 매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익절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구역일 거예요. 이 구역이랑 정말 짧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꼬리에서 이 구역이 될 거고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날마다 조금 가격이 다르겠지만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채널 다시 한번 미드선까지는 오지 않을까. 그래서 뭐 한 2, 3, 4일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런 자리 한 470원 이 정도 될 거고 빨리 좀 끝낸다라고 하면 440원에서 460원 정도? 이 정도가 반등이 좀 나오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떻게 보면은 채널이 좀 잘 맞아 떨어지고 지지 저항 부근에서도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 자체가 잘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좀 매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밑으로 뚫린다고 하더라도 이 채널 밑 이렇게 뚫린다 이렇게 만약 뚫린다라고 하면은 손절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밑으로 내려져 있었네요. 이런 자리에서는 손익비가 정말 좋은 자리가 될 겁니다. 이 하락장 중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받거나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거나 이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받아야만 돼요.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받고 여기서 팔았어도 한 5%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크로미아는 이렇게 좀 가볍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